스마트 팩토리 SQC 동영상 강의입니다. 샘플링 검사 동영상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네. 너무 좀 에너지가 빠져가지고 밤낮 때 먹었더니 배부르고 잠 오고 막 그런데 네. 힘을 내서 계속 해보도록 힘은 나는데 이제 졸림을 이겨내고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죠. 이제 검사 특성 곡선에 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검사 특성 곡선은 Operation Characteristic Curve, 그냥 OC 뭐 이렇게 해요. OC 커브라고 불리는데 이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개념은 어떤 샘플링 검사를 우리가 디자인을 했을 때 이 샘플링 검사가 말 그대로 샘플링 검사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완벽할 수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오류가 일어나는 거죠. 1종 오류 혹은 2종 오류가 일어나요. 그럼 이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다 고려를 해서 도대체 이 샘플링 검사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곡선으로 그린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그렸다는 얘기인데 가로축과 세로축이 뭐냐? 즉 무엇에 대한 무엇의 변화를 보고 싶은 그런 상황이냐를 생각을 하면 로트 모집단의 분량률과 샘플링 검사의 통과 확률 요 두 가지를 보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이 어느 정도의 상태일 때 샘플링 검사를 하면 샘플링 검사에 따라서 얘가 통과가 되거나 통과가 안 되거나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가장 좋은 상황은 이걸 그래프로 그렸을 때 우리가 바라는 가장 좋은 상황은 이런 거예요. 모집단의 분량률이 증가를 할 때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우면 우리가 원하는 기준 품질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우리가 품질 레벨을 정하면 요 품질 레벨 이전까지는 100%로 다 통과를 하다가 요 품질 레벨 이상으로 분량률이 로트에 존재하면은 전부 다 통과가 안 되는 100%와 0%로 이렇게 딱 나눠지는 그런 그래프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건 전수검사인 경우에요. 이건 전수검사의 그래프입니다. 전수검사일 때나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앞으로 우리가 바로 다음 페이지부터 보겠지만 우리가 보게 될 그래프는 이렇지 않고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품질의 어떤 로트에서도 샘플을 잘못 뽑으면 통과가 안 되기도 하고,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되게 안 좋은 로트에서 샘플을 어떻게 뽑다 보면은 좋은 애들만 뽑혀서 통과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최대한 이 그래프가 이런 빨간 선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꺾이는 OC를 갖는 것이 좋은 놈이겠죠. 하나는 이제 목적은 하나는 더 좋은 그 샘플링 검사를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완벽한 샘플링 검사라는 전수 검사 같은 샘플링 검사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검사 방식이 어느 정도의 오류를 내포하고 있느냐, 어느 정도의 오류 가능성을 안에 포함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걸 아는 것이 또 다른 목적입니다. 사실 이 두 번째 목적이 좀 더 우선되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제를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한번 강의 자료를 보면서 보죠. 로트가 1000개입니다. 로트 내의 분량률이 5%예요. 그래서 로트 분량은 총 50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1000개 중에 50개가 분량으로 있어요. 샘플 20개를 뽑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스몰 n이죠. 그랬을 때 합격 판정 개수가 2개, 이걸 C라고 보통 쓰거든요. C라고 쓰면 합격 판정 개수가 2개라면 2개까지는 샘플 20개 중에 분량이 2개 있는 경우까지는 내가 합격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로트에서 샘플을 뽑았을 때 분량이 뭐 1개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고 3개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도대체 몇 퍼센트 정도로 이 로트가 합격이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분량률이 5%인 로트인데 요런 검사 규칙을 적용을 했을 때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것처럼 20개 뽑아서 분량이 2개 이하이면 합격시켜 주겠다. 전체 로트를. 이런 기준을 적용을 했을 때, 이런 샘플링 검사 방법을 적용을 했을 때 이 로트가 합격될 확률은 얼마인가를 따져보자는 거죠. 예, 그래프를 그렸는데 좀 더 정확히 보기 위해서 제가 실습 파일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실습 파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 파트는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니까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할게요. 어쩔 수 없이. 맨날 어쩔 수 없대. 보시면 지금 1000개 중에 분량이 50개 있어요. 5%. 그래서 분량이 50개인데 샘플이 20개입니다. 그럼 샘플을 20개 뽑았을 때 샘플 분량은 0개에서 최대 20개까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샘플이 분량이 20개나 있는 경우는 잘 없죠. 잘 없는데 네,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요. 그랬을 때 샘플 분량이 발생할 확률, 20개 중에 샘플 분량이 하나도 없을 확률, 20개의 샘플 중에 분량이 하나도 없을 확률부터 20개 다 분량일 확률까지를 초기화 분포로 구할 수도 있고요. 이항 분포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적절한지는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완벽하게 우리가 따지자면 초기화를 써야 되는데 사실은 모집단이 1000개고 샘플이 20개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건 추출이라고 봐도 거의 무방한 수준이에요. 실제로 구해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같이 한번 보죠. 그래서 초기화로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레이 포뮬러로 했는데 같이 한번 오랜만에 간만에 어레이 포뮬러 한번 써보죠. 네, 이만큼에 대해서 어레이 포뮬러를 쓰는데 그냥 하이퍼 지오메트릭 쓰면 되죠. 하이퍼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을 쓰는데 샘플 분량이 0개부터 20개까지 아이고 왜 이러니? 네, 0개부터 20개까지 변화하고요. 그 다음에 샘플 크기는 20개, 모집단의 분량은 50개, 모집단 전체의 개수는 1000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하면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러니까 50개 1000개 중에 50개가 분량인데 20개를 뽑았을 때 분량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 확률은 빵개, 1개 나타날 확률은 하나도 안 나타날 확률은 빵개래. 하나도 안 나타날 확률은 35%, 1개 나타날 확률은 38%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량이 5개 이상 있을 확률은 거의 없네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항 분포로 하면은 똑같은 확률을 계산을 하는데 이번엔 모집단의 개수는 필요 없고 하나하나가 분량일 가능성을 그냥 5%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러프하게 모집단이 5%니까 바로 전거에서 영향을 안 받는다고 보면은 1000개 중에 50개가 분량이니까 그냥 5%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역시 분량이 하나도 안 나타날 확률이 35.85%, 약간 크죠, 초기화보다. 그런 다음에 분량이 1개 있을 확률은 반대로 초기화보다 약간 작아요. 근데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이렇게 해서 쭉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합격 판정 개수가 2라고 되어 있죠. 2. 그러면 합격 확률 초기화를 계산을 했을 때 요 지금 썸이프죠. 썸이프의 조건식 요 부분 0에서부터 20개를 했을 때 그게 작거나 같다. 뭐보다? 요 합격 판정 개수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요 부분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2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은 여기 3개입니다. 0, 1, 2. 요거 3개를 더하면 우측 하단, 제가 지금 가려져 있는데 우측 하단에 보시면 합이 나와요. 92.64%. 네, 똑같죠. 네, 92.64%로 나오는데 이 합격 확률을 초기화로 구할 수도 있고 이항으로 구할 수도 있다 그랬으니까 이항으로 구해보면 92.45% 거의 같아요. 네, 이항 확률 분포는 또 그렇게 안 하고 똑같이 계산하는데 누적을 true로 해버리면 바로 계산도 되죠. 초기화는 누적이 안 되는데 이항이랑 포화송은 누적 확률 분포 계산이 되니까 그 점에서도 이항이 좀 더 유리하긴 하죠. 그래서 합격 판정 개수가 2일 때 분량률이 5%인 이 로트가 통과될 확률이 92%나 되더라 이거예요. 합격 판정 개수를 1로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네, 70% 정도 됩니다. 합격 판정 개수가 1이면 20개 중에 1개, 20개 중에 1개예요. 20개 중에 1개. 그러니까 정확히 5%거든요. 원래 로트 분량률이 5%인데 5% 이하면 통과시켜 주겠다
라고 하면은 다 통과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약 27% 정도는 26.5% 정도는 통과가 안 되는 사태가 생깁니다. 로트 불량률이 5% 수준인데도 샘플링 검사가 그만큼 엄격해졌다는 뜻이죠. 이런 경우는 0으로 따지면 불량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만 통과시켜주겠다라고 하면은 불량률 5%인 로트에서 샘플링 검사를 했을 때 이 로트가 합격을 할 확률은 35%, 36%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요게 지금 우리가 바로 살펴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보시면 그래서 요 의미가 그 합격 판정 개수 이하로 우리가 그 합격 판정 개수를 2라고 설정한 샘플링 검사 기준을 적용을 했을 때 이 로트가 몇 퍼센트 정도 통과를 할 거냐. 5%가 뭐 지금은 아무 기준이 없어요. 5% 정도의 불량률이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모집단의 불량률이 5% 정도일 때 통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통과가 될 확률이 92.64%, 92.45% 이항 분포로는 그러니까 90% 이상의 확률로 통과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걸 좀 더 이제 일반화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항 분포로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모집단 1000개에 대해서 20개의 샘플을 뽑아서 모집단이 1000개, 로트 크기 그 다음 이거는 샘플 크기죠. 샘플 시료의 크기 그 다음에 요게 방금 전에 살펴본 합격 판정 개수입니다. 합격 판정 개수까지 이제 따졌을 때 이거 가려졌네. 네, 이렇게 올리면 되죠. 네. 이렇게 따졌을 때 모집단의 불량률이 로트 전체 모집단의 불량률이 변해가면서 도대체 이 로트에서 샘플을 20개 뽑았을 때 불량이 2개 이하로 나와서 합격할 확률이 몇 퍼센트가 되는가를 계산을 일일이 다 해보자는 거죠. 네, 이것도 역시 실습 파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잠깐만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있어요. 이제 자, 그림도 그려놨거든요. 네. 그러면 샘플 크기가 20개고 합격 판정 개수가 2면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로트 불량률이 0%부터 30%까지 변할 때 얘가 합격할 확률은 바이노미얼로 그냥 계산을 하면 돼요. 크게 안 다르니까 그 초기화로는 누적이 안 되니까 바이노미얼로 누적으로 따지면 누적으로 불량이 2개일 확률인 거예요. 2개 혹은 그 이하일 확률이 누적 확률인 거죠. 2를 입력하고 샘플 크기는 20개 그런 다음에 모집단의 불량률은 0%에서 지금 뭐 30%까지 이렇게 쭉 변형시켜 가면서 누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량률이 0%에서 30%일 때 20개 뽑아서 그 안에 불량품이 2개 이하인 확률을 구한 겁니다. 이렇게 구했더니 0%일 때는 당연히 뭐 불량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2개 이하일 확률이 100%죠. 그런데 불량률이 1%만 돼도 불량이 1%인데 뭐 20개 중에 2개나 나오겠어? 근데 정말 재수 없으면 나온다는 거죠. 어떤 확률을? 0.1%의 확률로 1000분의 1의 확률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2%, 3%, 4% 되니까 점점 합격 확률이 떨어져요. 그러다가 한 5% 넘어가니까 확 줄어들어요. 여기서 뭐 4%씩 줄어들죠. 그래서 확 줄어들다가 나중에 하면 다시 또 완만해집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봤더니 요 파란색 선이 됐어요. 파란색 선. 네. 요 파란색 선이 우리가 아는 요 지금 20개 샘플 20개를 뽑았을 때 분량이 2개 이하면 합격시키겠다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로트 전체의 불량률이 2% 정도다. 2% 정도다. 그러면 아니면 3%라고 하죠. 좀 넉넉하게 3% 정도다. 그러면 3%면 되게 괜찮은 불량률이에요. 괜찮은 불량률이라서 내가 합격 판정 개수를 2라고 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만 그 정도면 그냥 다 합격시켜 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수 없어서 탈락할 확률이 2%나 된다는 거죠. 반대로 로트 전체의 불량률이 한 20%쯤 되는 아주 엉망인 놈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로트 전체의 불량률이 20%나 돼요. 얘는 진짜 이 로트는 쓰면 안 돼. 너무한 거야.
그런데 그 로트에서도 운이 좋아서 통과될 확률이 20.6%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설검정에서도 봤지만 1종 오류와 2종 오류가 이렇게 늘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걸 이제 다시 강의 자료로 돌아가면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아이쿠, 죄송합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요 위쪽 크기 방금 전에 살펴봤지만 5%로 따지면 이게 합격 확률이 92.45%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확대를 해야겠네요. 화끈하게. 네. 이게 92.45%니까 여기가 얼마냐면 7.5%가 돼요. 그러니까 불량률 5%인 꽤 괜찮은 로트가 불합격할 확률이 7.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내가 불량률 5%로 잘 로트를 관리를 했는데도 샘플링 검사에서 통과를 못해서 그 로트를 버려야 되는 거니까 생산자의 손해인 거죠. 그래서 그걸 생산자 위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알파, 이게 그리스 문자 알파입니다. A처럼 보이는데 알파를 생산자 위험의 크기라고 부릅니다. 요 지점을 생산자 위험점이라고 불러요. 요게 이제 좋은 로트의 어떤 기준이라고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 쭉 봤을 때 아까처럼 불량률 20%면 이건 좀 나쁜 로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집단의 로트 전체의 불량률이 20%면 나쁜 로트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가 합격할 확률이 얼마나 되냐 하면 아까 봤지만 20.6%나 됐거든요. 이게 되게 나쁜 로트인데 얘가 합격할 확률이 20%가 넘는 거야. 이건 너무했지. 그걸 그렇게 얘가 통과돼서 출하가 되면 그걸 산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걸 소비자 위험의 크기 베타라고 부릅니다. 네. 우리의 목표는 뭐겠어요? 알파도 작아지고 베타도 작아지면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근데 알파가 작아지고 베타가 작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다른 그 대안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강의 자료에도 지금 어디 갔냐? 커서가. 제가 커서를 잘 못 찾아가지고요. 1044와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죠. 여기 보시면 20개 샘플, 20개짜리 샘플에서 2개가 불량인 것까지는 합격시켜 주겠다. 그럼 같은 비율로 샘플을 40개 뽑아서 4개까지는 합격시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바꿨을 때는 요 OC 커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뭐 0에선 당연히 100%고 1%일 때도 100%는 아닌데 어마어마하게 작은 그 큰 값 1에 가까운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봤더니 전체적으로 아까 5%에서는 그 20개에서 2개까지 인정해주는 경우에는 92.45%의 합격 확률을 보였는데 40에 4로 했을 때는 95.2%가 됐어요. 95.2%.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훨씬 더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생산자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20%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는 20%의 불량률을 가진 로트가 합격할 확률이 20.6%나 됐는데 이제는 7.6%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선으로 나타냈을 때 이 빨간 점선의 그래프가 되고요. 빨간 점선의 그래프가 생산자 위험도 줄여주고 있고요. 이쪽 20%의 소비자 위험은 더 많이 줄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샘플을 좀 더 많이 뽑으면 생산자 위험, 소비자 위험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예 화끈하게 80에 8로 해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아는 아까 봤던 이상적인 이렇게 직각으로 떨어지는 그런 그래프에 좀 가까워졌죠. 즉 다시 말해서 비율이 그대로라면, 비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다? 샘플의 크기를 크게 늘리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샘플의 크기를 크게 늘릴 때는 이게 비례하지 않고 이걸 좀 줄여도 돼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바가 달성이 됩니다.
이건 너무 줄였구나. 네, 하나만 줄여야겠네. 네. 그러면 요 확률은 조금 늘어난 상태에서 소비자 위험은 거의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아예 더해서 100에 10으로 하면 아주 좋죠. 5%에 대해서는 뭐 98.859, 20%에 대해서는 1%도 안 되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샘플링 검사는 적은 비용과 시간을 추구하는 건데 이렇게 샘플을 많이 뽑으면 샘플링 검사의 의미가 퇴색되잖아요. 전체가 1000개인데 그 중에 100개나 뽑아버리면 샘플링 검사의 의미가 좀 줄어드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작정 늘릴 수는 없고 어느 정도의 선을 지켜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 다음에 보면은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게 있는데, 네. 방금 살펴봤듯이 색깔은 뭘 써야 좋을지 초록색 쓰면 되겠다. 여기는 생산자 위험이었고요. 이쪽은 소비자 위험이었는데 아무 지점이나 그렇게 찍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드는 확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개수규준형 샘플링 검사 디자인할 때 이제 또 보게 되겠지만 마음에 드는 수준의 확률을 정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좋은 로트다 라고 이제 부르자는 거예요. 좋은 로트를 다른 말로 AQL, Acceptance Quality Level이라고 퀄리티 리밋 혹은 퀄리티 레벨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AQL 합격 품질 한계 Acceptance Quality Limit 그을 정하면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요 정도는 오케이 혹은 생산자 입장에서 야 이 정도는 좀 받아들여 줘라라고 생각하는 좋은 그 로트 분량률, 이 정도는 좋은 로트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한계 분량률을 결정을 해요. 그걸 P0라고 기호로는 보통 쓰고, 네. 기호로는 P0라고 쓰고 그걸 보통 AQL로 정의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P0의 분량률을 갖는 로트가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로트인데 이게 통과를 못하게 되면은 생산자 위험이니까 그걸 생산자 위험 크기 알파라고 아까 불렀고, OC 커브에서 그 지점을 생산자 위험점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야 이거는 좀 너무했다, 이건 진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품질이다, AQL은 되게 좋은 품질, 이 정도는 확실히 좋은 품질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계고 그 다음에는 뭐 계속 조금 뭐 그냥 저냥한 품질이다가 P1 되면 야 이건 뭐 이견 없이 여기서부터는 도저히 죽었다 깨나도 받아들일 수 없는 품질이야 라고 하는 걸 P1이라고 해요. 그래서 Limiting Quality, 한계 품질이라고 합니다. 한계 품질이라고 부르거나 옛날에는 LTPD라고도 많이 했어요. LTPD, Lot Tolerance Percentage Defective라 그래서 Percentage Defective 하면 불량률이에요. Percentage Defective 하면 불량의 백분율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Lot Tolerance, 로트당 허용되는 한계치란 뜻입니다. 그래서 로트 허용 불량률 뭐 이런 뜻인데 요즘 그냥 LQ라고 부릅니다. 나중에도 제가 다른 그 검사 기준, 검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도 LQ라는 이름을 쓸 거예요. 그래서 한계 품질을 정했을 때 그 한계 품질이 OC랑 만나는 지점이 소비자 위험점이고, 이 한계 품질을 갖는, 그러니까 정말 엉망인 이 품질의 로트가 통과돼서 소비자를 괴롭힐 만한 상황이 소비자 위험 크기, 그 확률이 베타가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알파와 베타를 줄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는데 OC 커브가 쓰인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를 조정해가면서 어떤 검사 방법이 좋을지, 어떤 검사 방법이 등장하면 생산자 위험과 소비자 위험은 어느 정도일지를 파악하는 게 이제 OC 커브의 목적인데, 방금 우리가 이항분포를 통해서 OC 커브를 그렸거든요. 네. 이항분포를 그리려면 기본적으로는 n이 커야 돼요. 그러니까 샘플에 비해서 로트가 한 10배 이상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10배라는 숫자를 알아두시면 돼요. 샘플이 로트에 비해서, 로트가 샘플에 비해서 10배 이상인 상황의 검사 방법이면 이항분포로 OC 커브를 그려도 초기화 분포로 그린 것과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포화송 분포는 거기서 좀 더 까다로워서
모집단의 불량률이 1%, 아니 10% 이하인 경우인데,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10% 오른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왜곡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보통 그냥 이항분포로 많이 그려요. 네, 이항분포로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아주 큰 n, 아까도 말했지만 이항분포나 포화송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로트가 샘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주 크면 되거든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내가 꽤 큰 샘플 검사를 해가지고 로트 선택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들고 싶다라면 로트 크기 자체도 커야 되는 거예요. 이항분포를 적용하려면. 그러면 다 로트를 좀 큼직큼직하게 나누면 되지 않나요?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재수 없어서 이 로트에서 샘플을 뽑았는데 불합격이 났어, 부적합이 났어. 그러면은 이 거대한 로트를 통으로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까 선별형 검사는 거기서 다시 전수 검사를 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수규준형 검사나 지표형 검사면은 그 로트를 다 버린단 말이야. 그럼 손실이 너무 크죠. 생산자의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안는 것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나 또 반대급부도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큰 n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n이 커지면은, 조금 이따가 우리가 잠시 후에 요 얘기를 하고 바로 그래프를 그려보겠지만, 그래프가 좀 더 우리가 원하는 OC 커브의 형태, 이렇게 직각으로 떨어지는 형태가 돼서 생산자 위험이 좀 줄어들어요, 알파가. 그러니까 좋은 품질의 좋은 퀄리티의 로트가 불합격될 확률은 줄일 수 있어요. 로트를 큼직하게 만들면 그거에 따라서 샘플 크기도 늘릴 수 있으니까. 다만 그 알파 자체는 작은데 그 알파가 한 번 발생했을 때 내가 버려야 되는 로트가 너무 크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그걸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로 모집단이 커지면은 좋아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실습 쪽으로 넘어와 보죠. 같이 한번 보죠. 지금 여기에 그 이항분포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서는 그 n이 커가지고 이걸 100까지 할 수 있었잖아요. 100까지. 네. 100까지 하면은 방금 봤지만 여기가 거의 줄어들어서, 네, 5%일 때 98.85니까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샘플이 로트가 500개밖에 안 된다. 500개밖에 안 돼서 샘플 크기를 100까지 못 만들어요. 10분의 1을 지키려면 최대 50의 5까지밖에 안 돼. 50의 5면은 5%니까 96.2. 생산자의 위험이 3.8% 정도네. 좀 훨씬 크죠. 1.5%에서 3.8%면 2배가 넘으니까 훨씬 크죠. 그러니까 모집단이 확 커져야 샘플도 좀 늘릴 수가 있고, 샘플을 늘림으로써 요 생산자 위험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로트가 크면은 요 낮은 확률이지만 생산자 위험이 발생을 했을 때 내가 잃게 되는 손실도 크다. 이런 장단점이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요 초기화를 이용해서 그리는 것도 여러분들 할 줄 물론 알아야 되지만, 이항분포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상황에서 n과 c에 대해서, 스몰 n과 c에 대해서 OC 커브를 그려서 OC 커브의 성격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우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뭐 자기 혼자 얘기해놓고 맨날 이해하셨죠? 뭐 이러고. 네, 시간이 좀 길어졌으니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검사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따져보는 거는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뵐게요.